계속해서 끝장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NH투자증권의 조현주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모처럼 외국인의 순매수가 거래소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에 이어서 지금 2거래일 연속 반등에 나서고는 있는데 문제는 반등의 연속성 아니겠습니까? 일단 2,400선 위에 다시 올라선 지수, 이번 일주일은 지수 밴드를 어느 정도로 놓고 보세요? 네, 저희는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타날 수는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7월 FOMC 회의 이전까지 과도하게 이제 반영되었던 공포 심리가 조금 완화되고 미국 주식시장이 좀 반등하면서 한국도 같이 좀 반등하는 모습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반등 폭이나 반등 추세를 봤을 때는 그 폭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추세적으로 반등이 이어지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전과 그 후에 시장이 내렸던 그 이유,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전혀 달라진 부분이 없고요. 2분기 실적을 앞두고 사실 1분기, 2분기 실적은 좀 양호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털에 대한 부분은 튼튼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 물가가 올라온 부분 그리고 재료비나 노동비가 상승한 부분은 점진적으로 3, 4분기에서는 반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3, 4분기 가이던스는 하향 조정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2,400포인트에서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머무르긴 어렵고 좀 하락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좀 보수적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문제는 이 하락 추세 기간 동안 지난주 수요일이었나요? 목요일이었나요? 특히나 하락을 할 때 반대 매매 물량이 요즘에는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반대 매매 물량 추가 출회 가능성을 그러니까 열어놓고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이제 전반적으로 매크로 환경이 크게 개선되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잘 빠져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추가적으로 이제 고점이 좀 내려오는 추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선결 과제가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네, 아무래도 매크로 환경이 좀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페드의 금리 인상도 그렇고 그리고 물가도 그렇고 결국에는 중국의 봉쇄 완화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매크로 환경이 바뀌는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네. 일단 첫 번째로는 물가가 조금 고점을 통과하는 모습을 봐야 되고 그 고점 통과가 그냥 8.5에서 7%, 6% 수준이 아닌 4%까지 의미 있는 고점 통과가 보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휴전이라든가 종전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보다 우위에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평화협정을 하게 되면 이게 좀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상이 좀 간단하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상황이 급격하게 바뀌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급망 차질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해소가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중국의 봉쇄 완화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조금씩 완화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의 그런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은 유지되고 있고 또 코로나가 좀 커지게 되면 또다시 봉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건 불확실성으로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또한 급격하게 코로나 종식이 나타나지 않는 한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공급망으로 인해 공급 측으로 인해 올라왔던 물가가 크게 되돌리기 어렵다라고 본다면은 이제 수요로 인해서 올라오는 인플레이션을 좀 잡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연준이 긴축 정책을 통해서 계속 잡으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스태그에 대한 우려는 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번 주는 또 월말이자 또 다음 주면은 월초 아니겠습니까? 당장 금요일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어떤 점들을 또 주목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이제는 침체가 올 것이다라는 부분은 여의도에서 이제 컨센서스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네. 내년 초에 오느냐, 올해 말에 오느냐, 아니면 내년 하반기에 오느냐 이 시점의 차이이고요. 두 번째는 강도의 차이입니다. 그럼 이 침체의 강도가 크게 오면 크게 올수록 하락폭도 더 커지게 되겠죠. 지금 저희가 침체 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경제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선제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이고요. 이번 주 화요일에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기대 지수가 발표되기 때문에 미시건 소비자 심리 지수만큼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기대 지수가 크게 하회할 경우에는 시장은 좀 쇼크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컨센서스 상으로는 전월 106에서 100 정도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하회하고 90대로 나오거나 이렇게 된다면은 소비자에 대한 소비에 대한 강도가 좀 더 많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이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겠고요. 두 번째는 한국
한국의 수출 지표입니다. 수출 지표가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저희는 이 수출 지표가 일단은 조업일수가 많이 적어졌기 때문에 6월과 7월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시장에는 큰 긍정적인 뉴스는 아닐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나라의 반도체주와 관련해서 어떤 점을 특히나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에 대한 우려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크게 확대되지 않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반도체를 이용하는 PC라든가 이런 하드웨어 쪽에서의 수요 둔화 이런 부분인데 그게 이제 마이크론을 통해서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단 2분기 실적 자체는 견조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나 가이던스 자체는 하향 조정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크게 의미 있게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뭐 정거래일 혹은 뭐 오늘같이 시장이 반등이 나설 때 조금이라도 현금화를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세요?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뭐 매크로 탑다운으로 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뭔가 좀 현금 보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인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유가나 곡물 가격이 뭐 당장은 조금 둔화되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여름 무더위 그리고 라니냐 그리고 이런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으로 인해서 이 곡물 가격의 상승 추세, 유가의 상승 추세는 좀 이어질 것으로 전력 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는 방어주 중심의 전략을 좀 유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렇게 탑다운으로 뭔가 답이 없을 때는 바텀업이 좀 해답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좀 견고하게 이런 매크로 환경에서도 또 잘 적응하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바텀업 관점에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2분기 실적보다는 3분기 가이던스가 그렇게 많이 낮아지지 않는 종목이 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종목들이 3, 4분기에도 좀 펀더멘털이 견고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저희는 법인세율을 낮췄기 때문에 이런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정유주 같은 경우는 좀 하반기에도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래프톤이나 LG이노텍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은 조금은 안 좋을 수 있지만 3, 4분기 실적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별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에 대해서 NH투자증권의 조현주 연구위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